안녕하십니까. 자, 참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이 좋은 봄날에 우리의 마음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이제 가면은 터널을 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터널을 지나면은 이제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예. 자, 여수해안병원 옆 원포 터널을 통과하면은 여수병원의 앞마당처럼 펼쳐진 아주 아름다운 바다의 그것도 일몰의 풍경이 펼쳐지네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바다가 이렇게 빤히 보이는 곳에서 많은 환우들이 회복하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동산 여수병원에서 일하는 게 참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58세 된 한 여자분이 2018년 작년 여름이죠. 사기 말로 진단이 되어집니다. 난소암이죠. 병원에서 내린 진단 결과로는 1년, 짧으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죠. 그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남편, 그 자녀들의 마음이. 때로는 고열이 나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희망이 없게 그렇게 보내다가 작년 여름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근데 입원 중 2018년 12월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는 확 줄었다는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1월에 또 가서 진단 받아보니까는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고, 또 지난 3월 13일가 진단 받으니까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환자들에게 강하면 막 좋아서 박수를 치고 난리 하는데 한번 쳐봐요. 와. 그분이 자기가 몸 나은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 식사. 자, 평생 살면서 이런 식사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현미 생야채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죠. 두 번째,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을 미처 몰랐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매일마다 산책 코스가 참 좋습니다. 2시간씩 산책을 하고, 특히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바다에 내려가서 맨발로 바다를 밟으면서 바다 모래와 바닷물 맨발로 적시면서, 그게 또 몸을 힐링해줘요. 자기는 이 4가지 요인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이제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연말에 환우 전국 노래자랑을 했었어요. 그때 시그널 음악이 울릴 때 이렇게 나와서 합니다. 자, 한번 잠깐 그 장면을 볼게요. 자, 이제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많이 줄어들었다니까 저렇게 나와서 절로절로 흥겨워서 춤을 추고, 안녕하십니까, 전국 노래자랑의 일요일의 남자 서해입니다 하면서 시작하죠. 재밌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봉화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분이 봉화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소녀같이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참 아름다운 것이죠. 다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고 또 산책하고 일광욕하고 맑은 공기 쏘이고 뉴스타트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란 뭔가? 장로님, 인생이란 뭐예요? 인생이란 뭔가? 노래도 많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쭉 노래도 많잖아요. 근데 인생은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죠. 생로병사. 생로병사. 사람이 인생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뭐예요? 이렇게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이 되고, 이제 그게 인생인 것이죠. 자,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우리가 출생을 합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삽니다. 살고 뭐예요? 이제 늙고 병듭니다. 늙고 병들다가 드디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게 되죠. 다
이게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의 연속입니다. 이런 책도 제가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예요. 자, 결국 뭐예요? 인생이 다 생로병사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생로병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로사합니다. 병들어 죽지 않고 뭐예요? 자연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모토로 삼는, 멘토로 삼는 분입니다. 스콧 니어링. 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계획하는 대로 사는 거죠.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였죠. 그리고 뭐예요? 사회개혁, 평화주의, 채식주의, 전쟁 반대, 1차 대전 반대했고 2차 대전 반대했고 그러면서 그가 시골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죠. 자, 생각하는 대로 그가 살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그의 출생은 1883년 8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언제예요? 1993년 8월 24일에 죽어요. 자, 100세 된 자기 생일날 죽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죽은 거예요. 계획한 대로. 그래서 이 스콧 니어링은 100세 되는 생일 되기 전 한 달 전부터 밥을 안 먹습니다. 2주 전부터는 생일 되기 2주 전부터는 물을 안 마셔요. 그리고 생일날 모든 가족들에게 빠이 하고 떠나가요. 자, 뭐예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분을 따라서 100세 되는 내 생일날 죽으려고요. 2064년 6월 4일에 죽으려고 내 인생을 세팅해놨습니다. 앞으로 한 55년 남은 거죠. 45년? 그쯤 남은 거죠. 그렇게 죽으려고. 여러분도 세팅 그래 해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죽어요? 100세 되는 생일날 죽어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세 되는 생일날 나는 죽으리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그래 30년 남았죠? 자, 죽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입니다. 이 필립 왕은 자기의 몸종에게 매일 아침 자기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몸종에게 냉수 한 그릇 가져오게 했어요. 냉수 한 그릇 가져와서 앵무새처럼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했던 3번의 말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번, 폐하께서는 언젠가는 죽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또 한 번, 폐하께서는 언젠가 죽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필립 왕이 뭐예요? 아침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고, 그렇지, 나는 언젠가 죽지.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자. 그 아버지 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온 거예요. 옛날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광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광대가 참 왕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웃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광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광대가 실수를 했습니다. 역적무의에 가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대에게 사형을 명했습니다. 그래 그냥 죽이기보다 그래도 그동안 나를 웃게 해줬으니까 죽는 방법은 네가 선택해라. 죽는 방법은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광대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독살형 죽을 것인가, 참수형 죽을 것인가, 또 뭐요? 교수형으로 죽을 것인가, 뭐요? 채찍형 죽을 것인가, 아니면 능지처참하면 죽을 것인가. 다 비참해요. 그래서 이 광대가 죽는 법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법을 선택했는가? 폐하, 늙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가 막혀서 늙어 죽어라. 그래, 풀어줬다는 거죠. 자, 죽는 얘기를 한 이유는, 자, 사망자의 90%가 병사하는데, 90%도 많은 거예요. 95% 이상이 병사합니다. 자, 병사하는데, 4명 중 1명이 어떻게 죽는가? 암사해요. 사망자 4명 중 1명이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습니다. 이 통계입니다. 자,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28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가장 많이 죽은 그 요인이 뭐예요? 암이에요. 거의 토탈 뭐예요? 10만 명 정도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참 어렵게 죽어요.
자, 한국인의 이제 수명을 좀 보죠. 한국인의 수명. 남자는 평균 77세 삽니다. 여자는 평균 83세 삽니다. 토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약 81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강 수명이 있죠.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68세밖에 안 돼요. 나머지 9년은 뭐예요? 병으로 고생한단 말이에요. 여자는요, 83세까지 사는데 건강 수명이 72세예요. 몇 년 동안? 11년 동안을 그냥 잔병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병으로 여자는 11년, 남자는 9년, 토탈 몇 년이에요? 10년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이런 80평생 사는데 10년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렇게 떠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그냥 조용히 저녁만 먹고 잠자러 들어갔다가 그렇게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복 중에 복이죠. 자,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자, 10년간 병으로 죽기 전에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제발 병사하지 말자. 그냥 생로사하자. 자연사하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뭐예요?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죠. 요 알아야 면장한다는 이 면장은 이 면장이 아닙니다.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그 면장이 아니에요. 그 면장이 뭡니까, 그러면? 요 면장은 이 면장입니다. 이 면장. 난면자 담장장자예요. 또 면할 면자 담장장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앞에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담장을 피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은 알아야 뭐예요? 질병을 피해가는 거죠. 알아야 암장하죠. 면암하죠. 면암. 그러니까 암이란 무엇인가 잠깐 이 시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절받지 않는 세포예요. 자, 우리의 몸의 세포는 다 조절을 받습니다. 세포의 수명이 있어요. 다 백혈구부터 뇌세포까지 다 세포에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포마다 그 수명이 있는데, 자, 이 수명을 조절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우리 유전자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17번 유전자의 끝에 있는 요 P53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 P53이 뭘 하는가? 조절을 합니다. 생애를 조절해요. 이것을 아포톡시 세포 자살 명령을 해요. 자, 이 17번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는 P53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포 자살을 명령합니다. 세포 조절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뭐와 똑같은 브레이크 같아요. 차가 갈 때 뭐예요?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이라는 것은 이 브레이크가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P53이 뭐예요? P53이 세포의 이 성장을 조절하는데 이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아포പ്토시스, 이 세포 자살을 명령한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왜 사라졌을까요? 세포가 망가졌어요.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정신적인 요인, 또 물리적인 요인, 독소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사라지니까 뭐예요? 암세포가 돼요. 이렇게 무한 증식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이름하여 불사의 세포, 조절받지 않은 세포, 깡패세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우리의 몸은요, 세포 덩어리입니다. 다 이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가 몇 조예요? 약 100조개. 그런데 요 세포 1번부터 23번 중에서 요 9번 세포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포는 꽈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세포가 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세포, 요 9번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여기 암의 시작입니다. 자, 이 9번 세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9번 세포의 끝부분에 ABL이라는 게 있어요. ABL. 요게 원암 세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엉코진이라고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암 줄기세포예요. 이게 이제 암이 시작되어지는 변형된 이제 세포이죠. 그래서 요 엉코진이라고 하는 요 암세포가 이제 발생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의 몸에서 뭐예요? 이게 이제 암세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이제 무한증식하고 불사의 세포가 되어서 신체 어디든지 발생합니다. 자, 암이 발생하지 않은 신체는 머리칼, 손톱, 발톱, 치아. 그 정도. 뼈도 암세포가 발생하죠. 그래서 크게는 70여 종류로 암세포가 분류되어지고 세분화되어지면 약 한 240종류의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엉커진이 왜 생기는가? 이게 암세포입니다. 자, 암세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정상세포가 변해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자, 생긴 이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다시 바뀔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정상세포가 이렇게 암세포가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죠. 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의학자들의 이제 그 분류를 보면은 암세포는 36.5도에서 발생하지 않는데요. 36.5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암세포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저체온증, 하나는 저산소증. 자,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은 저체온증, 몸이 35.5도로 내려가다 하십시다. 예, 체온이 떨어졌어요.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몸은 어쨌든 이제 웅크리죠. 자,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세포가 자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일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몸의 세포예요. 체온이 떨어졌다고 해서 숨 계속 쉬죠. 또 뭐요? 계속 세포는 세포의 일을 합니다. 예. 저산소증, 숨이 막힌 상태에서도 뭐요? 세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드디어는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에 독소, 활성산소, 또 뭐요?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그러면은 드디어 세포가 뭐요? 정상세포에서 이렇게 변형이 돼버려요. 이게 암세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만일에 체온이 떨어지죠. 산소가 좀 부족하죠. 도시에 살면 산소에 부족해요. 그렇죠? 이 오염된 공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죠. 과로하죠. 그러면 뭐요? 정상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로 이제 변해서 뭐요? 이게 무한정식, 불사의 세포가 되어버려요. 예. 자, 그래서 암세포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암세포를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암세포 주변에 이런 물질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물질이 뭔가 봤더니 이 물질을 없애버리니까 암세포가 더 커져요. 이 물질이 있으니까 암세포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조사해 봤더니 와, 놀라지 마십시오. P53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P53이 뭐라 했습니까? 세포 자살을 명령하는 거라 했죠. 그 세포 자살 명령하는 것이 나와서 드디어는 뭐예요? 이 암세포를 꼼짝 못하게 뭐예요? 아포톡시스. 예, 더 크지 못하게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P21이 나와서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확 바꿔버리더래요. P21. 그래서 이 P21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것이고 P53이 뭐예요? 자살 명령. 더 커지지 마. 붙잡고 있는 거.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P53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좀 대두됐습니다. 자, P53, 암의 비밀을 푸는 유전자라 하면서 자, P53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세포 자살을 명령해버려요. 이제 넌 그만. 이제 아포토시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P53이 세포를 수리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정상세포로 바꾸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뉴스타트는 이 P53을 뭐요?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이제 하면서 우리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와, 기뻐하죠. 한 여자가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난소 3기 말 진단을 받고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가 난소암 3기 말 진단을 받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왜 그런가? 가족 내력이 있어요. 엄마가 42세 때 암 진단을 받았었고요. 언니가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하나 있는 남동생마저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요? 가족력이 항상 나를 불안하게 했고 언젠가는 나도 암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몸이 이상해 진단과 받아보니까 뭐요? 난소암 말기예요. 자,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수술을 했어요. 항암치료 했어요. 근데 항암치료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치료 포기했어요. 항암치료 안 하니까 또 두려움이 밀려와요. 막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항암치료 하려고 하니까 뭐요? 이거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서 까지 새로워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요. 놀라운 변화와 함께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좋아집니다. 좋아지면서 이제 음악 치료 일환으로 악기반도 했었거든요. 오카리나 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럼 많이 좋아진 거죠. 자, 이분입니다. 오카리나를 배워서 우리 모든 화원들이 찬양할 때 오카리나 연주도 해주고, 예. 자, 이 여인입니다. 그가 퇴원할 때 이런 시를 쓰고 퇴원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45년을 앞만 보고 달렸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리인 줄만 알았네. 어느 날 질병이란 돌부리에 넘어지고 말았네.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이 나를 일으키시고 업어서 나를 여수 요양병원으로 인도하셨네. 나는 알았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고귀한 희생을, 지금도 나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나는 그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새로 태어났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네. 나는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묻네. 이제 나는 확실히 깨달았네. 3차원세계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그림자와 같은 삶이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에게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으며 육이 남아 있어서 여차하면 애습관이 나오고 맙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 서대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굉장한 깨달음이죠. 되게 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깨달음이죠. 내 억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게 조금 해주신다. 지나면서는 네. 저보다는 자, 이제 그러면서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자기보다 더 힘든 환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보다 힘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침례도 받았고 다른 침례는 환우를 같이 돕기도 하고, 자,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옵니다. 복직했습니다. 복직해서 잘 적응 중입니다. 분위기 좋아서 배려 잘해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사람을 확 바꿔놓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 질병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축복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